이 도라미가 자꾸 보여요. 환시로? 네, 환시. 대화도 하고. 근데 중간에 네. 이 도라미가 이 주인공 차무의 몸을 갑자기 차지합니다. 아, 몸을 차지한다고? 예. 진단이 좀 바뀌는. 진단이 바뀌죠. 이 도라미가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 넷플릭스 드라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드라마 리뷰하게 된 계기는 DM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리뷰해달라고. 아, 진짜요? DM까지? 그러니까 보통 막 이렇게까지는 안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봐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고윤정 배우가 연기한 차무희 캐릭터를 분석할 건데요. 일단 이거 스포가 있으니까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드라마 보고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차무희는 원래는 유명하지 않은 배우예요. 근데 좀비 드라마를 찍어요. 근데 대부분의 배우들이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역도 좀 뭐 특이하고 막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촬영을 하고 마지막 와이어 액션을 찍다가 와이어가 끊겨요. 헐.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고 그 즉시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아이고. 6개월 만에 딱 깨어났는데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 그 좀비 드라마가? 네. 그래서 막 거의 오징어 게임 수준으로 글로벌 대스타가 돼가지고 원래 팔로워가 10,000명이었다가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10,000,000명이 된 거예요. 1000만? 네. 와. 그래서 6개월 동안 딱 눈을 떴더니 이제 대스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좀 나타나는데 이 극중 드라마 배역이 도라미예요. 여배우가 연기한 배역. 배역이? 어쨌든 막 도라미 막 이러면서 지금 글로벌 스타가 됐는데 깨어난 이후로 이 도라미가 자꾸 보여요. 환시로? 네, 환시. 대화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생생하게. 만약에 이재병 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의사로서? 저는 일단은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외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외상이 있고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뇌의 문제라고 먼저 생각하겠죠? 그렇죠. 저희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뇌 문제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루이바디 치매 같은 경우는 그쵸. 환시가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호랑이가 보이면 호랑이의 가죽 색깔이나 이런 게 잘 보이고. 털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사실 좀 젊은 배우고 맞아요. 트라우마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정신과적인 부분보다 왜냐면 깨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서 처음으로 호소했으니까 그래서 신경과 가보라고 했는데 신경외과. 신경외과. 그러니까 MRI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단명 포스트 컨쿠셔널 신드롬. 뇌진탕. 뇌진탕 증후군인데 이제 뇌진탕 후 증후군도 이제 뭐 보통 기분 변화, 성격 변화 뭐 이런 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생생한 환시, 환청 때문에 레드카펫 가다가 막 멈추고 아, 보여서? 막 대화를 하고 욕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알 정도인 거예요. MRI로 안 보일 만한 뭔가 손상이 있었나? 조현병이라도 그렇게 생생하진 않는. 조현병은 생산하지 않고 비주얼 자체보다 오디터리가 환청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조현병 치곤 또 너무 급작스럽게 발병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 좀 복선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난다. 뭔가 이런 트라우마 관련된 어떤 복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해리 이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어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 해리 자체는 어떤 진단명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는 현상이죠. 그렇죠 방어 기제 뭐 증상인데 갑작스럽게 좀 멍해지거나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거나 2인증. 2인칭 그리고 기억이 끊기기도 하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뭐 몇 시간 며칠까지도 기억이 좀 끊겨 있어서 갑자기 눈을 뜨면 뭐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그래서 드라마 초반에 생생한 도라미가 나왔던 거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 도라미는 뭐 상상이라던가 생생한 환청 환시보다 머릿속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뭐 꿈 같은 어떤 그런 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도라미가 이 주인공 차무의 몸을 갑자기 차지합니다. 아, 몸을 차지한다고? 진단이 좀 바뀌는. 진단이 바뀌죠. 해리는 아니. 그러면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다중인격 장애, 뭐 해리성 인격 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차무희 그리고 밤에는 이 도람이라는 인격이
몸을 차지하고 도라미가 좀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무이는 좀 조용조용하고 도라미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캐릭처럼 좀 할 말 다 하고 좀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나오는 게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그쵸.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 좀 나와요. 그동안 억압했던 나의 그림자가 페르소나가 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디소시에이션 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새로운 인격을 내세워서 진짜 인격은 보호하고 맞아요. 이 인격이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무이가 도라미가 되어서 한 일들을 기억을 못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해리성 인격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진단 기준에 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인격이 등장했을 때 기억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맞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초반에 차무이가 도라미와 대화를 나누는 건 사실은 이거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서도 좀 드문 케이스긴 하거든요. 여러 인격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 눈에 보여서 대화하진 않죠. 내가 이렇게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여러 인격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뭐 도라미라는 애가 보여, 도라미라는 애가 뭐 왔다 갔어, 뭐 대화를 이거를 인지했다는 건 뭐 어쨌든 뭐 드라마적인 설정이니까 좀 앞쪽과 뒤쪽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게 어릴 때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차무이 엄마가 아빠를 죽이고 차무이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케이크에 독을 넣어가지고. 근데 차무이는 그걸 알아서 뭐 케이크를 안 먹으려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알았냐 차무이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어릴 때 이 상황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전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렸는데 실제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기억이 끊긴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무이가 그때부터 나는 뭔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입 밖에 내면 쟤는 엄마도 쟤를 죽이려고 했어. 엄마도 쟤를 사랑하지 않은 존재야. 근데 내가 이거를 기억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정말 진짜처럼 되는 거니까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실제로는 좀 억압을 하고 살았지만 무의식 속으로 그게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을 거야. 난 불행해. 이런 어떤 핵심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계속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무이도 되게 잘 웃잖아요. 일본 배우한테 싫은데도 막 오히려 반동 형상처럼 더 잘 웃어주니까 일본 배우가 반하거든요. 반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진짜 방어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아닌 척하는 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준용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게 이준용 선생님 책 중에 자존감 도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도라미가 내가 만든 인격인데 이 도라미가 실제로는 차무이 엄마였어요. 똑같이 생겼어, 딸이. 그러니까 그 차무이 엄마가 차무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차무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새로운 인격이 자라났고 그 인격이 그때 엄마의 모습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저희는 적대적 동일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너무 무서우니까 동일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럼 덜 무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죠. 인질이 인질범들을 보호하고 인질범들과 더 끈끈해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 좋아해버리고 내 편을 만들어버리고 따라버리고 동일시해버리면 좀 덜 무섭고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차무이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차무이 엄마를 새로운 인격을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인격이 나를 처음엔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자존감 도둑처럼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기 위함도 있는데 너 뭐 이렇게 해봤자 저 사람이 안 좋아할 거야. 떠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어떻게 뭐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제 버려졌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스키마에서는 이제 유기 불안정 아니면 불신 학대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감정이나 경험들이 처벌적인
자존감 도둑으로 좀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엄마의 모습과 이제 도람이라는 배역으로 떴던 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사실은 나란 존재는 능력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나의 잘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무이 이름은 잘 모르고 도라미 배역으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들이 또 아이의 그 인격도 그렇게 도람이라는 인격처럼 좀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주호진이라는 통역사와 어쨌든 사랑에 빠지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호진 남자 주인공 배우가 한 역할이 통역사거든요. 차무이가 글로벌 스타니까 외국 인터뷰도 막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호진이라는 통역사가 6개국어래요. 그래서 옆에서 차무이의 말을 이렇게 통역해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또 듣고 차무이한테 전달해주고 그 과정에서 또 차무이가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좀 어떤 얘기는 안 하고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차무이가 이 통역사 주호진과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을 좀 느끼고 주호진이 차무이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언어화시켜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차무이가 이 주호진과 대화를 나누는 걸 좀 즐거워하고 딱 신뢰도 쌓이게 해요. 항상 어딜 갈 때 같이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언어의 낯섦 때문에 이 통역사를 데리고 다닌다기보다는 약간 주치의같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통역사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낯선 언어들을 쓰는 곳, 그리고 낯선 촬영 환경, 그리고 스태프들은 전반적으로 뭔가 내 편이라기보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좀 관찰하는 존재.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익숙한 언어로 내 감정을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마치 좀 정신과 의사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좀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차무이는 내부에 이제 가혹한 면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스키마 치료에서 건강한 측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 비난이 심하면 그걸 좀 막아주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좀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보통 치료할 때는 이제 치료자가 해주면서 그거를 모델링해서 내부에 만드는데 그거를 주호진이 해주는 것 그런 것 같네요. 같아요.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래서 초반에도 나오는데 차무이가 막 상대방한테 화가 나서 막 욕도 하고 안 좋은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호진은 사실 이 통역사라는 사람은 보통 이런 오피셜한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그럼 이 얘기는 통역 안 합니다. 이건 전달 안 할게요. 이건 적절히 제가 잘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아름답게 예쁘게 얘기를 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사실은 오셔서 막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막 뭐 부모님에 대한 욕, 남편에 대한 욕, 자식에 대한 불만, 부장에 대한 뭐 안 좋은 말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 들어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치료지. 환자분이 이 얘기는 나쁜 얘기니까 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료실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차무이와 이 주호진의 관계는 마치 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좀 본딴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우린 연애하진 않지만 이런 장치가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재밌게 보는 요소가 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이제 정신과에서 부부 치료가 있잖아요. 그쵸. 부부 치료 이제 남편이랑 이제 아내 두 개가 다른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서 치료자가 이제 얘기를 듣고 아내분이 화를 내시는 건 깊은 마음 속에서 이제 나를 좀 신경을 써줘라는 뜻이군요라고 이렇게 통역을 사실 해주는 역할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방금 이주영 선생님 말한 게 이 드라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세상에 몇 가지 언어가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통역사인 주호진이 7,100개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김 작가라는 분이 아니다, 사람 수만큼 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들이 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있는 그대로의 말만 가지고 우리가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진짜 이 사람이 이 얘기 왜 했을까? 어떤 감정일까? 또 내 얘기도 또 스스로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드라마 후반으로 봤을 때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한 인격이 생긴 해리성 정체성장애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초반에 뭐 이렇게 너무 생생한 인격과 대화를 나누는 거는 사실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서
이게 뭐 머릿속으로 대화를 나눌 수는 있고 필담으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거는 사실 이건 오히려 환청황시나 어떤 망상적인 부분이랑 봐야 돼서 해리성 정체성이랑은 초반과는 조금 거리가 좀 먼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럼 머리를 다친 그 실제 뇌 트라우마가 그 환시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게 마침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만들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뭐 그렇게 떨어졌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큰 충격은 치유가 됐었지만 비슷한 경험이 또 그 트라우마를 또 이렇게 발현시키는데 또 플래시백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요.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좀 주셨어가지고 또 리뷰해 봤고요. 또 여기 나오시는 여주분이 저희한테 또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간호사 아 그래? 이담이라는 간호사 박보영 씨 말고 아. 그 레지던트랑 연애하는 잘 모르시는군요. 알아. 그 나중에 크루즈 갔던. 맞아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서브 여주로 나와가지고 서브 여주. 예, 맞아요. PD. 그래서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저희한테 또 그런 좀 좋은 점을 많은 조회수를 주셨던. 좋은 점을 또 다들 잘 되셔서 너무 좋네. 주지 않나 사실 싶고. 뭐 미지의 세계도 뭐 박보영 배우 하면서 그렇죠. 약간 은혜 갚는 느낌으로. 그래서 또 한번 리뷰해봤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거 혹은 리뷰 필요한 영상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